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법원 경매 강좌 7번째로 입찰표 작성과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 공고가 나오면 14일 후에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 같이 정해집니다. 매각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최초의 매각 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매각 기일은 적어도 14일 이상, 신매각 기일은 7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기일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강제 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 유무와 그 수액,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행관의 성명, 최저 경매 가격, 매각의 일시 및 장소, 집행 기록을 열람할 장소,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 위에 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이해관계인이 매각 기일에 출석할 취지 등이 게시가 됩니다. 매각 공고에 게시가 되어 14일 동안 입찰 준비를 하였으면 매각 기일 당일 경매 법정 입구에 있는 법원 경매 공고 게시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일까지 매번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매각기일 당일 변동사항이 없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입찰 마감 시간 끝나고 개찰하기 직전에 취하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게시판 등을 볼 때에는 다른 사람도 같이 보니까 자기가 응찰하고자 하는 사건 번호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같은 물건을 응찰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응찰자가 없는 줄 알고 최저 금액을 적으려 하다가 응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높게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경매법정 안에 있는 입찰 기재대에서 작성하고 날인하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인주와 호치켓 등을 준비해 가서 식당 등에서 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작성하다가 입찰표 입찰 가액을 한 칸 밀린다든지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입찰표 작성은 입찰표에 사건 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 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특별 매각 조건이 아니면 최저 매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면 되고 금융기관 발행에 자기합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법원 내에 금융기관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매각기일 당일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입찰표 뒷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각기일은 10시부터 11시까지 입찰표를 작성하는 시간인데 이때에도 매각기일 이전에 조사한 내용과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입찰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표 중 입찰 가액을 수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2006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에서 나온 청담동 하우스 에딘브로 401호 83평형 감정가 9억 원이나 1회 유찰되어 7억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소유자 점유이며 근저당도 모두 말소가 됩니다. 5명이 응찰했고
이 중 3명이 공동 입찰입니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8억 5,77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입찰표 마지막 70만원의 영자를 6자와 비슷하게 적어서 다시 그 위에 덧붙여서 0으로 진하게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찰 가격을 수정하면 무효입니다. 다른 항목은 수정해서 도장을 찍으면 되지만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다른 입찰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금액을 수정하여 무효가 되고 차순위로 공동 입찰한 8억 3,26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찰표 입찰 가격란은 위에 단위가 있고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 만 단위 아래에 처음에는 6자를 썼다가 0으로 덮어 썼습니다. 이런 경우 무효가 되니 입찰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입찰표를 2-3개 정도 받아두거나 집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2-3장 정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입찰표 하단에 있는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 입찰 시에는 한 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한 사건 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 상가 중 2개에 응찰한다면 2장의 입찰표를 작성하고 각각 해당하는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이름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니 꼭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여섯 번째,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후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일곱 번째,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여덟 번째,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고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 사이에는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과 자기합수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사각표 안에 V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이 공유 또는 합유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각자가 취득할 지분을 표시하여 매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 신청 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공동 매수 신청인에게 낙찰이 허가되면 공동 매수 신청인은 각자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입찰하는 경우 입찰표를 작성할 때에는 입찰표의 본인 성명란에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표와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 입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06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에 나온 베르빌 아파트 405호입니다. 42평형이고 감정가는 6억 2천만 원이나 1회 유찰되어 4억 9,600만 원에 났습니다. 세입자도 없고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3명이 응찰하였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5억 3,330만원에 신고한 공동입찰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입찰할 때에는 공동입찰 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공동입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차순위인 5억 2,380만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공동입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동입찰하는 경우 입찰표 본인의 성명란에 그림과 같이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쓰고 공동입찰자 전원이 참석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쓰고 대리인란에 대리인 항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표와 함께 공동입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림과 같이 입찰표와 공동입찰 신고서 사이에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입찰 신고서에는 간단하게 사건 번호, 물건 번호만 쓰고 자세한 내용은 공동입찰자 목록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몇 분지 몇으로 표시하거나 퍼센트로 표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에도 간인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응찰자가 한글로 지분 표시할 때 반반이라고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무효입니다. 51%를 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볶음밥 반, 짜장면 반도 아니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무효가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동입찰자 모두 법정에 참석하면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찰표와 공동입찰 신고서, 위임장 작성에 대해 공부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실수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매 사례 코너에 있는 실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